허프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한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3가지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허프. 허프 갈게요. 허프가 뭘 연구했냐면 이렇게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매장을 이용할 것이다. 그럼 이 매장이 이렇게 요 A 매장이 있다고 봐요. A 할인 매장이 있다. 그럼 주변에 매장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고 A 매장만 있다. 그럼 A 매장이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허프가 연구한 것은 이 소비자들의 개성,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자들의 기호, 소비자들의 성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소비자가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확률을 제시했다고 해서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중심지 이론이라고 그래요. 중심지 이론. 이걸 중심지 이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할까? 중심지 이론. 중심지가 뭐가 중심지인가? 주변에 물건을 파는 곳을 중심지라고 그래요. 물건을 파는 곳. 그럼 여기 할인점 A가 있다. 동네 슈퍼가 있다. 백화점이 있다. 전부 다 중심지야. 중심지는 주변에 물건을 사고 파는, 아니 물건을 제공하는 거, 물건을 파는 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중심지로 불러요. 그러면 중심지, 이런 물건을 파는 장소인데 허프의 확률 모형은 쇼핑센터, 할인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중심지로 가는 이야기를 한 거죠. 중심지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백화점도 중심지고 동네 슈퍼도 중심지고 할인마트도 중심지야. 그 백화점은 중심지 기능이 커서 고차 중심지라는 말을 쓰고 동네 슈퍼는 저차 중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중심지가 나왔는데 중심지는 슈퍼 이야기, 백화점 이야기, 특정 매장 이야기 이게 중심지란 말이에요.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이 봐봐요. 소비자들이 요 A 할인마트에 A 쇼핑센터에 몇 퍼센트 가는가? 그럼 A 쇼핑센터가 중심지입니까? 아닙니까? 중심지. 그러니까 중심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중심지 이론 그런다고. 그럼 이론적으로 이제 기억할 것은 요 1번이 허프의 확률 모형의 개념이야. 허프의 확률 모형은 허프가 소비자의 개성, 심리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A 매장에 쇼핑갈 확률, A 매장에 쇼핑갈 확률을 제시했다는 소리예요. 읽어봐요. 소비자의 형태, 소비자의 개성, 성향, 기호를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미시적 이제 반대로 거시적이라면 틀리겠죠? 그래요? 대도시 내에서, 도시 내에서 그냥 그대로요. 소비자가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확률. 이 말은 소비자들이 A 매장에 몇 퍼센트가 갑니까? 그거야, 그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 기억할게. 특정 점포에서 구매할 확률. 이걸 시장 점유라고 그래.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A 매장에서 쇼핑할 확률. 그것을 시장 점유율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확률은 3가지가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3가지. 소비자로부터 A 매장까지 거리. 그럼 여러분 소비자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이 갑니까? 조금 갑니까? 많이 가지. 거리가 멀리 있다. 그럼 많이 안 가잖아요. 이런 물건 사기 위해서 기차 타고 그다음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간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변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그다음에 두 번째, A 매장밖에 없다면 A 매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A 매장과 경쟁각 있는 매장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B 매장이 생겨요. 그다음에 C 매장이 생겨요. 그럼 A 매장과 경쟁각 있는 매장 수가 생기면 생길수록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그래서 경쟁각 있는 매장의 수. 그러면 A 매장이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있고 B하고 C 매장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A 매장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A 매장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매장의 면적이 아주 적어요. 그 매장의 면적이 적으면 취급되는 상품이 적다는 소리예요. 그 면적이 너무 적으면 많이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의 A, B, C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3가지가 결정한다는 소리야. 매장까지 거리, 경쟁 관계 있는 매장의 수. 그러면 A 매장밖에 없다. B, C가 없다. 그러면 A 매장으로 가야지. 거의 대부분이. 근데 B, C가 있으면 A에 갈 확률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매장의 수, 매장의 면적, 쇼핑센터의 면적. 요 3가지 결정한다. 요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뭘로 결정한다? 거수면이라고 해요. 거수면. 거리, 경쟁관계 수, 경쟁관계 있는 매장의 수, 그 다음에 면적. 여기에는 첫 번째로 기억할 거. 이론적으로 두 번째.
소비자의 구매 형태 이렇게 나왔어요.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소비자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적당한 거리에 큰 중심지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 A 매장을 많이 가요. 왜? 가깝게 있으니까. 가깝게 있으니까 소비자의 심리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근데 A 매장까지가 가까우니까 많이 갈 건데 근데 A 매장 면적이 적어요. 그 면적이 작으니까 취급되는 상품이 적죠. 그것을 저차 중심지라고 해요. 그 늘 불만인데 여기에 고차 중심지가 하나 큰 게 생기는 거예요. 고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가 백화점에 하나 들어와요. 그럼 소비자들은 가까운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요 고차 중심지로 간다는 거야. 그게 요 두 번째입니다. 자, 1번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가까운 곳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소비자의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소비자의 심리란 말이에요. 심리, 개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호고 성향이고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이게 저차 중심지, A 매장이. 그러니까 A 매장을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A 매장을 지나친다는 소리죠.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됐죠. 이론적으로 기억할까요? 두 번째. 이론적으로 기억할까요? 세 번째. 레일리하고 허프가 다른 점은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감 마찰 교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공감 마찰 교수. 공감 마찰 교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럼 공감 마찰 교수의 개념이 뭐냐? 공감 마찰 교수. A 매장까지 거리가 1km고 B 매장까지도 1km고 C 매장까지도 1km예요. 거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A 매장까지는 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 B 매장은 거리는 똑같은데 비포장입니다. C 매장은 비포장이면서도 약간 구릉지, 산처럼 구릉지가 있고 조그만 냇가들이 흘러가요. 그럼 A, B, C 매장이 소비자로부터 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통 조건이 달라요. 그럼 가장 교통 조건이 좋은 게 어디입니까? A. 그럼 소비자들이 A, B, C 매장을 갈 때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공간의 마찰이 있다고. 공간의 마찰. 그럼 A, B, C 중에서 C가 마찰의 정도가 가장 심해요. 비포장되어 있죠? 조그만 산 같은 거 넘어야 되죠? 하천도 건너야 된다고. 이렇게 하천이라든지 산 같은 게 있어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때 부담하는 정도를 공간 마찰이라고 해요. 공간이 주는 마찰. 그럼 읽어볼까요? 공간 마찰 기술을 하는데 공간 마찰하고 공간 마찰 기술은 같은 뜻인데 엄밀하게 다르죠. 공간 마찰은 내가 A 매장까지 갈 때 주는 마찰이고 그 마찰의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게 공간 마찰 개수고. 그러면 고객이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A 점포를 B 점포를 C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고객이 부담하는 정도를 뭐라 한다? 공간 마찰 개수라고 한다. 이걸 숫자로 이제 표시한 거야. 마찰 정도. 그럼 여기 A, B, C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마찰 정도가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C. 이 마찰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게 마찰 개수. 그러면 A의 마찰 개수가 A의 공간 마찰 개수가 1이라면 B는 2가 될 것이고 C는 3이 될 거란 말이지. 그 마찰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매장이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제 이게 공간 마찰 개수예요. 이제 공간 마찰 개념이 끝나고 나면 그럼 2번하고 3번을 통해서 공간 마찰 개수의 크기를 이야기한다고. 그럼 공간 마찰 개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가 교통 조건이야. 그럼 교통 조건이 좋아질수록 공간 마찰 개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여기 B까지가 지금 비포장인데 포장됐다기 봐요. 그럼 공간 마찰 개수 작아지죠. 따라서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공간 마찰 개수가. 그럼 반대로 교통 조건이 안 좋으면 공간 마찰 개수가 커지겠지. 그럼 공간 마찰 개수가 커지면 그 매장이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은 공간 마찰 개수가 결정한다. 올까 있을까? 공간 마찰 개수가 크면 클수록 그 매장이 많이 안 간다는 소리야. 이제 이게 공간 마찰 개수의 개념이면서 공간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C 매장에서 무슨 물건을 취급하는가. C 매장에서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서 공간 마찰 개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C 매장에서 전문품을 취급하느냐, 편의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찰 정도는 달라진다고 했어요. 전문품의 뜻과 편의품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전문품은 이게 전문품이라고 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전문품입니다. 편의품, 일상용품 알잖아요. 먹고 사는 거, 편의품, 일상용품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공간 맞춰서 커질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C 매장에서 전문품을 파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편의품을 파는 경우하고, 그리고 어떤 게 소비자들에게 마찰의 정도가 클 것인지, 마찰의 정도가 어느 게 더 작을 것인지, 분명히 마찰의 정도는 다르다고. 똑같은 C 매장인데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마찰이 좀 달라진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공간 마찰 교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취급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X? O. 근데 이 전문품이 공간 마찰 교수가 더 클 것처럼 느껴져요. 전문품이 공간 마찰 교수가 더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문품을 사러 갈 때 소비자들이 여기 하천 건너고 산 넘는 것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품은 꼭 필요한 거 사러 가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사러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편의품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야.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내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따라서 마찰의 정도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문품이 마찰 계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다. 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꼭 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공간 마찰 계수가 끝났습니다. 공간 마찰 계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교통 조건이나 취급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 값이다. OX? O. 근데 편의품보다는 전문품이 오히려 공간 마찰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럼 이론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론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냥 뭘까?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허프의 학년 모형 계산 문제. 허프의 학년 모형 계산 문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물어봅니다.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물어보냐면, 세 가지 설명하기 전에요. 첫 번째,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은 이론적으로 하나, 계산 문제도 하나. 이론적으로는 네일리의 소멸법적으로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 설정식을 제시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A 매장으로부터 B 매장으로부터 상권의 경계는 어느 지점인가. 그래서 공식을 외워야 된다 했잖아요. A 매장으로부터 상권의 경계는 거리,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루트 속에 분수식 A 매장의 면적분의 B 매장. 자, 여기에 캔버스에서 기억할 거. 그 다음에 네일리는요.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네일리는. 이런 A 도시, B 도시의 흡입력이 있을 것이다. 도시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번째,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깝게. 그리고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도시의 유인 인구수를 구해봐라. A 도시의 이용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그럼 이제 허프로 오면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세 가지 있고 계산 문제도 세 가지. 그럼 허프의 학용망에서 계산 문제는 첫 번째가 소비자가 할인점 A, 할인점 B, 할인점 C 특정 매장의 쇼핑할 확률. 그럼 이 문제는 A 할인점은 A의 쇼핑할 확률을 구해봐라. 얘는 뭐하고 똑같이 구하냐면 네일리의 소멸법 중에서 A 도시 시장 점유율하고 똑같이 구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A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도 상관없다.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아까 우리 네일리에서 이렇게 했어요. A 도시 시장 점유율은 A 도시 흡입력 플러스 B 도시 흡입력 분의 A 도시 흡입력 이렇게 했다고. 근데 허프의 확률망에서는 도시가 나온 게 아니라 할인점이 나와. 할인점. 그럼 할인점 A의 힘 플러스 B의 힘, C의 힘이라고 써보면 A의 흡입력이 나오고 플러스 B의 흡입력이 나오고 그럼 매장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매장이 세 개잖아. 플러스 C의 흡입력이 나오고 A, B, C 흡입력이 나왔습니다. 매장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D. 그럼 D도 나오고 여기에 전체 흡입력이고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여기에 A의 흡입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여기 확률, 흡입력 구할 때 공간 마찰 계수가 중요하는 거예요. 아까 공간 마찰 배웠잖아요. 소비자가 A, B, C 이렇게 매장이 있는데 A의 확률이 가장 높아져야 돼요. 왜? A가 공간 마찰에서 가장 작았으니까. B, C 공간 마찰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공간 마찰 계수 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전부 다 2라는 소리예요. 근데 매장마다 할인점마다 공간 마찰 계수가 꼭 같으란 법은 없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를
2락 안 주고 요거 안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자료를 하나를. 그 뭐라고 주냐면 여기다가 공간 마찰 기술. 공간 마찰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공간 마찰 기수가 2다, 2다, 2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2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공간 마찰이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풀어봐요. A 도시 흡입력 옆에다 해야 되네. A 매장 흡입력 A 매장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1km. 그럼 1의 제곱. 이 제곱이 공간 마찰 기수야. 그 다음에 A의 면적은 얼마일까? 10,000. 플러스 B까지 거리는 몇 킬로요? 2km. 근데 공간 마찰 기수가 2. B 면적은 40,000. 플러스 C까지 거리 몇 킬로? 3km. 3의 제곱. C 면적은 90,000. 그 중에서 A 1의 제곱 10,000. 이렇게 해서 A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거야.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요거는 10,000. 얘도 10,000. 얘도 10,000. 다 10,000이잖아요. 10,000. 40,000을 4로 나누니까 10,000. 90,000을 9로 나누니까 10,000. 30,000. 그 중에 A는 10,000.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은 3분의 1. B의 시장 점유율도 3분의 1. C의 시장 점유율도 3분의 1. A의 쇼핑할 확률은 3분의 1.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 이렇게. 공간 마찰 기수가 달라지면 여기 공간 마찰 기수가 A는 2고 B는 3이고 C도 3이다. 이렇게 공간 마찰 기수가 달라지면 공간 마찰 기수가 다르게 줄치기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 3승, 여기도 3승. 공간 마찰 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거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A의 이용객수. A 매장에 쇼핑 갈 사람이 몇 명인가? A의 이용객수. 할인점 A의 이용객수. A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수. 이렇게. 그럼 사람 수 요구하는 거 네일리하고 똑같아요. 네일리에서 A 도시의 시장 점유율 구했고 A 도시 유인 인구수는 C 도시 인구수 곱하기 단서 곱하기 A의 시장 점유율 구했다고. 똑같아요. 그러면 협회 확률 모형에서 할인점 A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가 나오겠지. 소비자 수 곱하기 사람 수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단서가 있는 거 봐야 돼. 단서 있으면 단서를 여기다 곱해준다고. 그리고 A의 확률. 그럼 A의 이용객수는 소비자가 지금 10만 명인데 자, 단서가 없다기 봐. 단서 없고 10만 명인데 A의 시장 점유율이 A에 갈 확률이 50%다. 그럼 10만 명 중에서 50%가 A 매장을 이용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A의 시장 점유율은 A의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단서 있으면 단서 곱하고 A의 확률을 구하고. 그럼 여기 A의 확률을 모르면 A의 시장 점유율을 모르면 이용객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 수부터 해볼까요? 소비자 수는 몇 명입니까? 10만 명. 10만 명 곱하기 단서가 있는 거 볼까요? 도시 인구 9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가정. 이거 단서 줬잖아요. 여기다 0.9 곱하기 A의 확률은요. 3분의 1. 10만 명 중에서 90% 9만 명. 그 중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3만 명. 그럼 A의 이용객수는 3만 명. B의 이용객수는 얼마일까? 3만 명. C의 이용객수도 3만 명. 세 번째는 계산 문제죠. A의 추정 매출액을 구해봐라. A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추정해봐라. 그럼 A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 A의 몇 명이 오는가? 그럼 A의 이용객수. A의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 1인당 지출액. 소비 지출액. 1인당 지출액 문제에서 주죠.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습니까? 10,000원이라고 줬습니다. 10,000원. 배 터지겠다. 그러면 1인당 소비 지출액 이제 10,000원 줄였습니다. 그럼 이용객수가 몇 명이면 되죠? 이용객수? 이용객수는 3만 명. 3만 명.
그럼 이용교수 3만 명이 한 사람당 10,000원씩 쓰니까 얼마다? 3원.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헛부의 확률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헛부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이제 첫 번째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첫 번째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뭡니까?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 확률은 그 수면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가 소비자의 심리는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생긴다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에 지나쳐 버린다. 세 번째 공간 마찰 교수. 공간 마찰 교수는 교통 조건이나 따라서 그다음에 취급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마찰 교수는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많이 쇼핑할 것이고 그다음에 취급되는 상품이 전문품이냐 선매품에 따라 달라지고 전문품이 오히려 마찰 교수가 작다는 거. 됐습니까? 됐네. 그리고 계산 문제다.